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라면 지난주에 한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한국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유행도 다 지나간 거라서 너무 새삼스러운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감염이었어요.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한국 가는 비행기를 7월 20일 일요일에 예약을 하고 한국 가져간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목요일 저녁부터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금요일에 열이 38도 이상 난다면서 회사를 조퇴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코로나면 이건 한국 가긴 글렀다 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 양성이 나왔지 뭐예요. 병원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검사하기 전에 아마 90%는 여름 감기고 코로나일 가능성은 뭐 10% 정도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ጧ! 하고 양성이 나와버려서 병원 선생님도 허허허허. 그때는 저는 아직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걸렸으니까 확률상으로는 뭐 비켜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제가 예정한 대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이 친정집 식구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70대신데 고령이고 아직 한 번도 코로나에 걸려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채로 귀성할 수는 없어서 이번 한국행은 그냥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비행기표 취소하고 한국에서 계획했던 거 이래저래 다 취소하고 할 일을 다 마치고 났더니 일요일 저녁에 저도 약간 몸이 쑤시면서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왔구나 싶어서 한국에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이 37도에서 38도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과 다르게 목은 별로 안 아픈데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입안이 너무 쓰고 속이 메스꺼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아이스크림, 이온 음료도 입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이날은 일본 공휴일이라서 병원도 다 쉬는 날이라서 병원을 안 갔는데 뭐 어차피 검사 안 해봐도 코로나일 거고 코로나는 뭐 놔두면 그냥 나올 거니까 일단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은 싹 내렸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근육통이랑 두통 그리고 식욕이 없고 메스꺼리는 건 여전했고요. 두통이 심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잤어요. 다행히 남편은 회복이 빨리 돼서 집안일이랑 아이 케어 같은 건 남편이 다 했고요. 저희 아이도 일요일 밤에 37.4도 정도? 한때 열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긴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열도 안 나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걸렸을 때도 아이는 증상이 가벼운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무증상에 가까웠습니다. 3일째인 수요일에는 근육통이랑 두통도 없어졌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에 비하면 증상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처럼 병원에 안 갔을 경우에는 이게 여름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안 좋을 때 이게 여름 감기일지도 모르지만 코로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과 두통이 사라지니까 마지막 피날레로 인후염이 약간 오더라고요. 가래가 많이 낀다 싶더니 그 목이 좀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코로나는 기침으로 시작해서 기침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무리를 기침으로 장식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두통이 없고 식욕도 돌아와서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었고요. 저는 약은 안 먹고 그냥 나왔는데 이제 역시 코로나는 걸릴 게 못 돼요. 낫기는 했어도 전체적인 이 몸의 피로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온몸의 장기를 이렇게 다 쓸고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에 가지 못해서 저희 아이도 저도 너무 아쉬웠고요. 이렇게 저렇게 계획 세웠던 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일단 한국에 가서 호텔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한국 가는 목적이 관광도 아니고 오로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 제가 한국에 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했고 뭐 저도 발병했으니까 오히려 포기해서 다행이었고요. 한국은 이번 여름에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내년에 아예 봄방학쯤에나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출국 직전에라도 남편이 코로나 양성인 걸 알아채서 다행이었고요. 지금은 뭐 걸려도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지만 은근히 환자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개인 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여름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덤으로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먹었던 것들 영상입니다. 저희 남편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파는 일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굳이 한국에서 일본 라멘을 먹으러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나가하마 만게츠라는 가게였는데요. 오픈하기 전부터 웨이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게도 깔끔하고 점원분도 너무 친절하셨고요. 일본어로도 안내를 해주셔서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 남편도 일본어가 통한다고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코츠 라면이 인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돈코츠 스프였고요. 국물도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면에 있는 스시로예요. 일본 초밥 체인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도 진출한 게 스시로인데요. 일본이랑 다른 점은 장국이 셀프 무한 리필 된다는 거랑 락교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 초밥집에서는 락교를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했는데 한국 분들이 락교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 스푼이랑 젓가락 넣는 곳은 한국 스타일이었고요. 어린이랑 남편의 감상은 생선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밥이 일본에 비해서 좀 퍽퍽해서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일본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었고요. 요새는 한국에도 다른 초밥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스시로를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몇 접시만 먹고 싶다 할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장어덮밥 전문점 해목이라는 가게입니다. 제가 장어는 잘 못 먹지만 히츠마부시는 먹을 수 있어서요. 나고야 스타일 히츠마부시를 판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여기도 오픈하기 전부터 웨이팅을 걸어야 하는 아주 인기 있는 가게였어요. 장어 자체는 일본에서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양념 자체는 꽤 달달한 편이었던 것 같고 남편이랑 어린이가 얘기하기를 밥이 또 일본에 비해서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초밥도 그렇고 장어덮밥도 그렇고 쌀이 달라서 그런지 밥맛이 일본인들한테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가게 분위기는 꽤 붐비고 북적북적하고 뭐 관광지답다고나 할까? 점원도 엄청 많더라고요. 남편의 감상은 한 번 가봤으니까 됐다라는 정도, 가격은 꽤 센 편이었습니다. 해운대 엑스더스카이에 있는 전 세계 스타벅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99층 스타벅스 매장에도 갔었는데요. 매장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자리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했고요. 아무래도 창문 자리는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는 현금 결제가 일절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관광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망은 보시는 대로 아주 스릴 넘치고 두근두근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닭갈비, 삼계탕, 양념치킨 같은 걸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닭 요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는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서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재현을 해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고 맛있는 양념치킨 레시피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